인간과 땅의 아름다움의 받침. 장 피에르와 라셀 까르티에. 농부 철학자 피에르 라비. 나는 늘 기적에 대한 말을 들어왔다. 하지만 나에게 기적은 일상이다. 흙 속에 씨앗 하나를 심으면 자라나 식물이나 나무가 된다. 밀알 한 알갱이에는 대지 전체의 양분이 될 모든 에너지가 들어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 우리 모두는 그 초자연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모든 것이 기적이다. 우리는 바로 그 기적 안에 존재하고 있다. 또한 영혼은 지금 이 순간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종교이다. 어쨌거나 나는 신이 생명이며 풀들을 밀어올리고 나무들을 자라게 하는 생명력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자각하고 경험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 영속적인 기적에, 그 생명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농부 피에르 라비는 나는 언제나 농부로 불리길 원한다. 나는 땅의 산업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를 수식하는 단어들은 많다. 생명농업의 선구자, 농업과 생태학을 연결한 농부, 땅을 지키는 철학자, 현실적인 신비주의자,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 모든 권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생태운동가, 유럽과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21세기의 환경운동가, 알제리 남부 사막 한가운데의 케나사 오아시스에서 보낸 어린 시절은 피에르 라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돌투성이의 황량한 풍경 속에서 대대손손 정성을 쏟아 일구어낸 오아시스, 그리고 사막 능선 여기저기서 불쑥 나타났다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가는 대상들의 행렬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다. 늘 여행하는 유목민들과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해 혹독한 풍경 한가운데 조화로운 공동체를 창조한 농부들에 대한 강렬한 인상은 그의 온 생애를 지배하기에 이른다. 또한 사막의 분위기가 가진 영성은 그를 단순한 농부가 아닌 철학자의 위치로 끌어올렸다.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진정 자기 내면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흔히들 사막을 끝없이 이어지는 수평의 연속으로 생각하지만 그곳에는 수직으로 상승하는 것들이 있다. 나는 어렸을 때 이미 내면으로 들어가는 삶의 가치를 알았다. 정확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내 삶은 종교의 입문을 위한
하나의 여행과도 같았다. 그곳은 나를 자신만의 풍요로운 세계로 데려다 준다. 황혼의 신이 술에 취한 듯 몽상과 게으름에 빠져있는 그 오아시스로. 그럴 때면 사물들은 끝없는 기다림 속에 매달려 정지한 듯 하다. 사막의 광대함은 우리를 침묵에 빠뜨리고 인간의 집들로 하여금 깊은 명상에 잠기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무르익은 분위기를 기도 시간을 알리는 사람의 외침이 조용히 흔들어 놓는다. 그러면 그곳에는 영원의 향기가 존재한다. 5 형제와 살다가 프랑스인 부부에게 입양된 피에르 라비는 알제리 사막의 문화를 내면에 간직한 채 프랑스 문화의 교육을 받는다. 청년 시절 파리로 건너간 그는 프랑스인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단순 기능공으로 일하며 도시 생활에 큰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다. 자신이 이용할 수 없는 부를 생산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해야 하는 삶의 부조리를 발견한 것이다. 현대인들이 열광하는 발전이라는 말에 늘 모호함을 느끼던 그는 그것이 공정한 발전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의 부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일 뿐임을 깨닫는다. 그 모든 것은 2 가지 원칙, 즉 무한한 성장과 무한한 이익에 근거를 두고 있을 따름이며 그 원칙들이 불러올 파괴적인 결과는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행동에 옮기기 전에 먼저 생명에 대해 물어야 한다. 얼마 전 나는 신문사에서 한 억만장자의 인터뷰를 읽었다. 기자가 그에게 자신이 혹시 약탈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지는 않느냐고 물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지만 그는 얼른 기자의 질문을 묵살해버렸다.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사자는 양을 잡아먹고 배를 채우지만 나중을 위해 따로 저장해두지 않는다고. 그런데 인간 약탈자들은 도가 넘칠 정도로 필요 이상의 것들을 원한다. 생존하기 위해 양식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필요에 의한 자연스러운 욕구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대상에게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곧 신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피에르 라빈은 한 번도 월급 노동자가 되기를 바란 적이 없다. 그것은 어떤 정신적 자세를 갖는가의 문제이다. 삶을 살아가는 데는 두 가지 접근법이 있다. 하나는 나는 내 능력을 월급과 교환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모험을 하고 나만의 수익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식은 모두 존중받을 만하지만 피에르 라빈은 후자를 선호한다. 현대인들의 월급 숭배에 대해 그는 할 말이 많다. 23세에 결혼한 피에르 라빈은 마침내 도시를 떠나 프랑스 남부의 시골 마을 아르데슈로 내려간다. 당시에는 생각조차 하기 힘든 귀농을 행동에 옮긴 것이다. 시골에서 살게 되면 누리지도 못할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내자고 외치는 생산제일주의 사상을 무시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산업화의 방식은 이미 시골에까지 침투해 있었다. 아르데슈에서의 처음 3년 동안 피에르 라빈은 농부로서 도시에서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생산성 증대라는 개념에 바탕을 둔 화학 비료를 쏟아붓는 해롭고 부정적인 농사 방식을 경험한다. 도시를 떠나왔기에 이제는 생산제일주의의 강박관념에 등을 돌리게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농촌에서 그 강박관념을 다시 보게 된 것이다. 농부로서 그는 대지를 황폐하게 만들고 인류에 피해를 입히는 생산제일주의의 논리에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그는 무엇보다 대지, 물, 식물, 동물 같은 지속적이며 재생할 수 있는 자원의 자율적인 운영 원칙으로 생명농업에 의지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아메리카의 여러 원주민들이 가르쳐 주었듯이 대지가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의식적이고 영적인 혁명에서 비롯된다. 지금의 농업은 흙을 떠난 농업이 되었다. 대지는 이제 무기물일 뿐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식물들과 마찬가지로 흙 밖에서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아무리 최상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 태양열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따뜻이 데필 수 있고 빛을 밝힐 수 있다. 우리는 놀라운 기술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면 타락하고 말 것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단지 방법적인 데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 존재로부터 비롯된다. 인간 존재가 변화하지 않으면, 개개인이 진정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기술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우리가 최상이라고 여기는 것들 또한 타락하고 말 것이다. 이제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된 피에르 라빈은 자연 친화적인 농법들을 연구하고 시험하며 자신들의 땅을 일구기 시작한다. 그것은 살충제나 인공 비료 같은 현대적인 방법이 아니라 전통적인 방법에 가까운 것이었다. 토양 구조와 비옥한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기물과 부식토를 이용했다. 그렇다고 농사가 삶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의 가족은 먹을 만큼만 일하고 거두었을 뿐, 자연을 바라보며 음악을 연주하고 책을 읽고 글을 썼다. 그렇게 하여 그는 생태계를 전복시키지 않고도 충분히 한 가정을 부양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인다. 피에르 라비의 전통적 농법은 단지 한 가정을 먹여 살리는데 그치지 않았다. 자신들처럼 농촌으로 살러 오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눠 그들의 정착을 도왔으며, 그렇게 시작된 수업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도 자신이 성공시킨 농사법을 적용할 수 있었다. 사막에서 태어난 그가 다시 사막으로 돌아간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끝없는 성장 위에 세워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끝없는 소비가 이런 사회를 지탱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사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소비하게 부추긴다. 소비가 경제를 유지해주기 때문이다. 유목민들은 낙타에 침을 실을 때 중요한 것만 실었다. 생존에 직접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모두 버렸다. 그런 그들에게 검소함은 일상적이었다. 그들은 자유 그 자체였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었고 또 아무 곳에도 있지 않을 수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사막 속으로 흩어져 사라졌다. 피에르 라빈은 이런 이해를 든다.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찍는 카메라가 있다고 하자. 사진에 담기는 장면들은 피라미드 모양을 이룬다. 피라미드의 가장 밑칸에는 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인류의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들은 1시간에 6km의 속도로 이동한다. 피라미드의 아래쪽 2번째 칸에는 자전거를 살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모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그리고 그 윗칸에 있는 이들은 조금 더 부자이다. 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50km로 이동한다. 그리고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그 윗칸의 사람들은 시속 80km의 속도로 이동한다. 우리는 이제 피라미드의 높은 칸에 와 있다. 이보다 더 높은 곳에는 비행기를 탄 사람들이 시속 800km로 이동하고 또 더 위에는 콩코드 비행기를 탈 수 있을 만큼 아주 돈 많은 이들이 시속 1500km로 신속히 이동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에 피라미드 꼭지점에는 시속 28,000km로 맹렬히 이동하는 소비자들이 있다. 이렇게 나뉜 피라미드의 여러 칸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든 이들이 최상의 위치에 도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개인 전용 비행기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 욕망이 실현될 수 없음을 한탄한다. 점점 더 많이라는 생각은 곧 착취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피에르 라비는 말한다. 그는 단순한 농부가 아닌 자연과 우주에 대해 그리고 생명과 영성에 대해 고민할 줄 아는 철학자이다. 농사 짓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농업은 식량을 공급하는 대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식량을 공급하는 대지는 매년 조금 더 토지를 손상시키는 인간의 행위 때문에 고갈된다.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공급해주는 대지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보호하는 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지 없이는 퇴화와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피에르 라비의 말은 이 진리를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게 울린다. 그가 말한다. 나무에게는 생명이 필요하다. 나에게도 역시 그렇다. 내가 그런 식으로 나무와 협약을 맺는 순간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그런 평등한 관계가 삶에 건강한 생명력을 부여한다. 우리는 우리의 지적 능력이 지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주어졌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자비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구에서 악몽과 같은 존재가 될 뿐이다. 우리는 지구를 보호하고 가꾸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지 지구를 착취하기 위해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구를 대하는 이런 방식은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지는 모든 것의 토대이며 확실한 가치를 지닌 유일한 것이다. 대지와 교류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든 잘 극복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언제나 완전한 보호 아래 있다고 느낀다. 법정 스님은 산문집 아름다운 마무리에 실린 약한 것이 강한 것에 먹히는 세상에서 라는 글에서 피에르 라비의 글을 처음 소개했다.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의 약육 강식을 비교하면 산업사회 쪽이 훨씬 치열하다. 농경사회는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하는 이웃이 있어 인간적인 여백이 두텁다. 그러나 산업사회는 서로 밟고 일어서야 하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비정하고 살벌하다. 농부 철학자 피에르 라비가 부족들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이른바 미개사회의 가치의식에 대한 몇 가지 일화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농부들에게 비료를 갖다 주었다. 농부들이 처음 본 그 비료를 밭에 뿌렸더니 전에 없던 풍작이었다. 농부들은 그 부족의 지혜로운 눈먼 추장을 찾아가 말했다. 우리는 작년보다 2배나 많은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추장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농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의 아이들아, 매우 좋은 일이다. 내년에는 밭의 절반만 갈아라. 그들은 사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필요 이상의 것은 원치 않았다. 다음 이야기는 콜롬비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보잘것없는 도구로 나무를 자르고 있었다. 유럽에서 이주해온 백인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나무를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큰 도끼를 하나 보내주었다. 다음 해에 원주민들이 그 도끼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기 위해 다시 그 마을을 찾았다. 그들이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은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그들을 애워쌌다. 그때 추장이 다가와 말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고마움을 어떻게 다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당신들이 이 도끼를 보내준 다음부터 우리는 더 많은 휴식을 누릴 수
있었다. 인디언들은 빨리 일을 끝내고 자유로운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된 것에 크게 만족하고 있었다. 백인들은 자기네처럼 그들이 더 많이 갖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모자랄까봐 미리 준비해 쌓아두는 그 마음이 곧 결핍 아니겠는가. 그들은 그날그날의 삶을 즐길 줄 알았다. 2007년 길상사 봄 정기 법회에서 스님은 청중에게 이 자리에서 만난 인연으로 독서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다고 하면서 농부 철학자 피에르 라비를 권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왜 이 법회에서 소개하는지 내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오늘 법회를 준비하는 일보다 이 책을 읽는 데 더 열중했다. 철학자의 글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다. 이 책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일깨워준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나는 책을 읽으며 우리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 장-피에르 까르티에는 25년간 잡지 기자로 일하며 르포르타주 형식으로 개인의 특이한 체험이나 사회적 관심거리를 기록했다. 지금은 도시를 떠나 강변 마을에 정착하여 부인 라셀과 함께 위대한 인물을 찾아가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까르티에 부부는 2002년 피에르 라비의 일생과 노력들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여 프랑스 타블롱드 출판사에서 피에르 라비 대지의 노래를 냈다. 류시와 시인이 기획하고 길잡이 늑대가 번역하여 2006년 12월 조화로운 삶에서 농부 철학자 피에르 라비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이 책은 독자들로 하여금 보다 본질적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같은 해 조화로운 삶은 프랑스의 행동하는 녹색 운동가 니콜라 윌로와의 대담집 미래를 심는 사람과 피에르 라비의 자전적 소설 사막의 정원사 무사를 연이어 출판했다. 인간과 땅의 아름다움의 받침 장-피에르와 라셀 까르티에 농부 철학자 피에르 라비 나는 늘 기적에 대한 말을 들어왔다. 하지만 나에게 기적은 일상이다. 흙 속에 씨앗 하나를 심으면 자라나 식물이나
나무가 된다. 밀알 한 알갱이에는 대지 전체의 양분이 될 모든 에너지가 들어있다.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 우리 모두는 그 초자연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모든 것이 기적이다. 우리는 바로 그 기적 안에 존재하고 있다. 또한 영혼은 지금 이 순간 속에 살아 숨쉬고 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종교이다. 어쨌거나 나는 신이 생명이며 풀들을 밀어올리고 나무들을 자라게 하는 생명력이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을 자각하고 경험하는 일이다. 왜냐하면 그 영속적인 기적에, 그 생명력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은 신을 모독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농부 피에르 라비는 나는 언제나 농부로 불리길 원한다. 나는 땅의 산업자가 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한다. 하지만 그를 수식하는 단어들은 많다. 생명농업의 선구자, 농업과 생태학을 연결한 농부, 땅을 지키는 철학자, 현실적인 신비주의자, 미래의 씨앗을 뿌리는 농부, 모든 권위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생태운동가, 유럽과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21세기의 환경운동가, 알제리 남부 사막 한가운데의 케나사 오아시스에서 보낸 어린 시절은 피에르 라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다. 돌투성이의 황량한 풍경 속에서 대대손손 정성을 쏟아 일구어낸 오아시스, 그리고 사막 능선 여기저기서 불쑥 나타났다가 어디인지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가는 대상들의 행렬은 그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진다. 늘 여행하는 유목민들과 끈질긴 생명력을 발휘해 혹독한 풍경 한가운데 조화로운 공동체를 창조한 농부들에 대한 강렬한 인상은 그의 온 생애를 지배하기에 이른다. 또한 사막의 분위기가 가진 영성은 그를 단순한 농부가 아닌 철학자의 위치로 끌어올렸다. 사막에 사는 사람들은 진정 자기 내면에서 사는 사람들이다. 흔히들 사막을 끝없이 이어지는 수평의 연속으로 생각하지만 그곳에는 수직으로 상승하는 것들이 있다. 나는 어렸을 때 이미 내면으로 들어가는 삶의 가치를 알았다. 정확히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알지 못했지만 내 삶은 종교의 입문을 위한 하나의 여행과도 같았다. 그곳은 나를 자신만의 풍요로운 세계로 데려다준다. 황혼의 신이 술에 취한 듯 몽상과 게으름에 빠져있는 그 오아시스로. 그럴 때면 사물들은 끝없는 기다림 속에
매달려 정지한 듯 하다. 사막의 광대함은 우리를 침묵에 빠뜨리고 인간의 집들로 하여금 깊은 명상에 잠기게 한다. 그리고 그렇게 무르익은 분위기를 기도 시간을 알리는 사람의 외침이 조용히 흔들어 놓는다. 그러면 그곳에는 영원의 향기가 존재한다. 5 형제와 살다가 프랑스인 부부에게 입양된 피에르 라빈은 알제리 사막의 문화를 내면에 간직한 채 프랑스 문화의 교육을 받는다. 청년 시절 파리로 건너간 그는 프랑스인이 운영하는 기업에서 단순 기능공으로 일하며 도시 생활에 큰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다. 자신이 이용할 수 없는 부를 생산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해야 하는 삶의 부조리를 발견한 것이다. 현대인들이 열광하는 발전이라는 말에 늘 모호함을 느끼던 그는 그것이 공정한 발전이 아니라 몇몇 사람들의 부를 위해 만들어진 시스템일 뿐임을 깨닫는다. 그 모든 것은 2 가지 원칙, 즉 무한한 성장과 무한한 이익의 근거를 두고 있을 따름이며 그 원칙들이 불러올 파괴적인 결과는 쉽게 상상할 수 있었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을 행동에 옮기기 전에 먼저 생명에 대해 물어야 한다. 얼마 전 나는 신문사에서 한 억만장자의 인터뷰를 읽었다. 기자가 그에게 자신이 혹시 약탈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지는 않느냐고 물었다. 매우 중요한 질문이었지만 그는 얼른 기자의 질문을 묵살해버렸다. 만일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이다. 사자는 양을 잡아먹고 배를 채우지만 나중을 위해 따로 저장해두지 않는다고. 그런데 인간 약탈자들은 도가 넘칠 정도로 필요 이상의 것들을 원한다. 생존하기 위해 양식을 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것은 필요에 의한 자연스러운 욕구이다.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취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대상에게 언제나 감사하는 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런 감사하는 마음이 곧 신에게 보답하는 길이다. 피에르 라빈은 한 번도 월급 노동자가 되기를 바란 적이 없다. 그것은 어떤 정신적 자세를 갖는가의 문제이다. 삶을 살아가는 데는 2 가지 접근법이 있다.
하나는 나는 내 능력을 월급과 교환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나는 모험을 하고 나만의 수익을 창조한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식은 모두 존중받을 만하지만 피에르 라빈은 후자를 선호한다. 현대인들의 월급 숭배에 대해 그는 할 말이 많다. 23세에 결혼한 피에르 라빈은 마침내 도시를 떠나 프랑스 남부의 시골 마을 아르데슈로 내려간다. 당시에는 생각조차 하기 힘든 귀농을 행동에 옮긴 것이다. 시골에서 살게 되면 누리지도 못할 잉여 생산물을 만들어내자고 외치는 생산제일주의 사상을 무시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였다. 하지만 산업화의 방식은 이미 시골에까지 침투해 있었다. 아르데슈에서의 처음 3년 동안 피에르 라빈은 농부로서 도시에서 경험한 것과 마찬가지로 생산성 증대라는 개념에 바탕을 둔 화학 비료를 쏟아붓는 해롭고 부정적인 농사 방식을 경험한다. 도시를 떠나왔기에 이제는 생산제일주의의 강박관념에 등을 돌리게 되었다고 생각했지만 농촌에서 그 강박관념을 다시 보게 된 것이다. 농부로서 그는 대지를 황폐하게 만들고 인류에 피해를 입히는 생산제일주의의 논리에 강하게 반발하기 시작했다. 그는 무엇보다 대지, 물, 식물, 동물 같은 지속적이며 재생할 수 있는 자원의 자율적인 운영 원칙으로 생명농업에 의지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아메리카의 여러 원주민들이 가르쳐 주었듯이 대지가 우리와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는 의식적이고 영적인 혁명에서 비롯된다. 지금의 농업은 흙을 떠난 농업이 되었다. 대지는 이제 무기물일 뿐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은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식물들과 마찬가지로 흙 밖에서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아무리 최상의 목적을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리는 본질을 비껴가고 있다. 태양열만으로도 우리는 스스로를 따뜻이 데필 수 있고 빛을 밝힐 수 있다. 우리는 놀라운 기술들에 초점을 맞출 수 있지만 스스로 변하지 않는다면 타락하고 말 것이다.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는 단지 방법적인 데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인간 존재로부터 비롯된다. 인간 존재가 변화하지 않으면
개개인이 진정으로 변화하지 않으면 기술은 변화하지 않을 것이며 현재 우리가 최상이라고 여기는 것들 또한 타락하고 말 것이다. 이제 정확히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된 피에르 라비는 자연 친화적인 농법들을 연구하고 시험하며 자신들의 땅을 일구기 시작한다. 그것은 살충제나 인공 비료 같은 현대적인 방법이 아니라 전통적인 방법에 가까운 것이었다. 토양 구조와 비옥한 잠재력을 유지하기 위해 유기물과 부식토를 이용했다. 그렇다고 농사가 삶의 전부는 아니었다. 그의 가족은 먹을 만큼만 일하고 거두었을 뿐 자연을 바라보며 음악을 연주하고 책을 읽고 글을 썼다. 그렇게 하여 그는 생태계를 전복시키지 않고도 충분히 한 가정을 부양할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인다. 피에르 라비의 전통적 농법은 단지 한 가정을 먹여 살리는데 그치지 않았다. 자신들처럼 농촌으로 살러 오는 사람들이 생겨나자 그는 자신의 경험을 나눠 그들의 정착을 도왔으며 그렇게 시작된 수업을 바탕으로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에서도 자신이 성공시킨 농사법을 적용할 수 있었다. 사막에서 태어난 그가 다시 사막으로 돌아간 것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한계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는 끝없는 성장 위에 세워져 있다. 그리고 우리는 끝없는 소비가 이런 사회를 지탱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 사회가 사람들로 하여금 계속해서 소비하게 부추긴다. 소비가 경제를 유지해주기 때문이다. 유목민들은 낙타에 침을 실을 때 중요한 것만 실었다. 생존에 직접적으로 꼭 필요한 것들만 남기고 모두 버렸다. 그런 그들에게 검소함은 일상적이었다. 그들은 자유 그 자체였다. 그들은 어디에나 있을 수 있었고 또 아무 곳에도 있지 않을 수 있었다. 그들은 그렇게 사막 속으로 흩어져 사라졌다. 피에르 라비는 이런 이해를 든다. 지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찍는 카메라가 있다고 하자. 사진에 담기는 장면들은 피라미드 모양을 이룬다. 피라미드의 가장 밑칸에는 발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있다. 인류의 대부분이 그렇게 살아간다. 그들은 1시간에 6km의 속도로 이동한다. 피라미드의 아래쪽 두 번째 칸에는 자전거를 살 수 있는 만큼의 돈을 모은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발로 걸어 다니는 사람들보다 2배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 그리고 그 윗칸에 있는 이들은 조금 더 부자이다. 그들은 오토바이를 타고 시속 50km로 이동한다. 그리고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그 윗칸의 사람들은 시속 80km의 속도로 이동한다. 우리는 이제 피라미드의 높은 칸에 와 있다. 이보다 더 높은 곳에는 비행기를 탄 사람들이 시속 800km로 이동하고 또 더 위에는 콩코드 비행기를 탈 수 있을 만큼 아주 돈 많은 이들이 시속 1500km로 신속히 이동한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 위에 피라미드 꼭지점에는 시속 28,000km로 맹렬히 이동하는 소비자들이 있다. 이렇게 나뉜 피라미드의 여러 칸들 사이에는 공통점이 있다. 모든 이들이 최상의 위치에 도달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은 자신에게 개인 전용 비행기가 있기를 바라면서 그 욕망이 실현될 수 없음을 한탄한다. 점점 더 많이라는 생각은 곧 착취하겠다는 생각이라고 피에르 라비는 말한다. 그는 단순한 농부가 아닌 자연과 우주에 대해 그리고 생명과 영성에 대해 고민할 줄 아는 철학자이다. 농사 짓는 방식이 아니라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농업은 식량을 공급하는 대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식량을 공급하는 대지는 매년 조금 더 토지를 손상시키는 인간의 행위 때문에 고갈된다.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공급해주는 대지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보호하는 일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지 없이는 퇴화와 죽음만이 있을 뿐이다. 피에르 라비의 말은 이 진리를 너무 단순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더욱 특별하게 울린다. 그가 말한다. 나무에게는 생명이 필요하다. 나에게도 역시 그렇다. 내가 그런 식으로 나무와 협약을 맺는 순간 많은 것들이 달라진다. 그런 평등한 관계가 삶에 건강한 생명력을 부여한다. 우리는 우리의 지적 능력이 지배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 주어졌음을 깨달아야 한다. 우리가 자비심을 갖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구에서 악몽과 같은 존재가 될 뿐이다. 우리는 지구를 보호하고 가꾸기 위해 이곳에 있는 것이지 지구를 착취하기 위해 여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지구를 대하는 이런 방식은
비극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대지는 모든 것의 토대이며 확실한 가치를 지닌 유일한 것이다. 대지와 교류할 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어려운 일이든 잘 극복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언제나 완전한 보호 아래 있다고 느낀다. 법정 스님은 산문집 아름다운 마무리에 실린 약한 것이 강한 것에 먹히는 세상에서 라는 글에서 피에르 라비의 글을 처음 소개했다. 농경사회와 산업사회의 약육 강식을 비교하면 산업사회 쪽이 훨씬 치열하다. 농경사회는 서로 도와가면서 살아야 하는 이웃이 있어 인간적인 여백이 두텁다. 그러나 산업사회는 서로 밟고 일어서야 하는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비정하고 살벌하다. 농부 철학자 피에르 라비가 부족들로부터 직접 전해들은 이른바 미개사회의 가치의식에 대한 몇 가지 일화는 오늘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화학 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프리카 어느 부족의 농부들에게 비료를 갖다 주었다. 농부들이 처음 본 그 비료를 밭에 뿌렸더니 전에 없던 풍작이었다. 농부들은 그 부족의 지혜로운 눈먼 추장을 찾아가 말했다. 우리는 작년보다 2배나 많은 곡식을 거두었습니다. 추장은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가 농부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나의 아이들아, 매우 좋은 일이다. 내년에는 밭의 절반만 갈아라. 그들은 사는데 무엇이 필요한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필요 이상의 것은 원치 않았다. 다음 이야기는 콜롬비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원주민인 인디언들이 보잘것없는 도구로 나무를 자르고 있었다. 유럽에서 이주해온 백인들은 이 광경을 목격하고 나무를 단번에 쓰러뜨릴 수 있는 큰 도끼를 하나 보내주었다. 다음 해에 원주민들이 그 도끼를 어떻게 쓰고 있는지 보기 위해 다시 그 마을을 찾았다. 그들이 도착하자 마을 사람들은 얼굴 가득 미소를 머금고 그들을 애워쌌다. 그때 추장이 다가와 말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고마움을 어떻게 다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다. 당신들이 이 도끼를 보내준 다음부터 우리는 더 많은 휴식을 누릴 수 있었다. 인디언들은 빨리 일을 끝내고 자유로운 시간을 더 많이 갖게 된 것에 크게 만족하고 있었다. 백인들은 자기네처럼 그들이 더 많이 갖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모자랄까봐 미리 준비해 쌓아두는 그 마음이 곧 결핍 아니겠는가. 그들은 그날그날의 삶을 즐길 줄 알았다. 2007년 길상사 봄 정기 법회에서 스님은 청중에게 이 자리에서 만난 인연으로 독서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다고 하면서 농부 철학자 피에르 라비를 권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을 읽고 나면 왜 이 법회에서 소개하는지 내 뜻을 알게 될 것이다. 솔직히 말하면 나는 오늘 법회를 준비하는 일보다 이 책을 읽는 데에 더 열중했다. 철학자의 글이라고 해서 어렵지 않다. 이 책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인간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일깨워준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에 필요하다. 나는 책을 읽으며 우리 곁에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 나라가 얼마나 좋겠는가 하는 생각을 했다. 장피에르 까르티에는 25년간 잡지 기자로 일하며 르포르타주 형식으로 개인의 특이한 체험이나 사회적 관심거리를 기록했다. 지금은 도시를 떠나 강변 마을에 정착하여 부인 라셀과 함께 위대한 인물을 찾아가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는 일을 하고 있다. 가르티에 부부는 2002년 피에르 라비의 일생과 노력들에 대해 상세히 기록하여 프랑스 타블롱드 출판사에서 피에르 라비 대지의 노래를 냈다. 류시와 시인이 기획하고 길잡이 늑대가 번역하여 2006년 12월 조화로운 삶에서 농부 철학자 피에르 라비라는 제목으로 출간된 이 책은 독자들로 하여금 보다 본질적인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한다. 같은 해 조화로운 삶은 프랑스에 행동하는 녹색 운동가 니콜라 윌로와의 대담집 미래를 심는 사람과 피에르 라비의 자전적 소설 사막의 정원사 무사를 연이어 출판했다.